비 올 것 같다, 빨래 걷어라, 뭐 옛날 선전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게 다 정확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노년이 들수록 잘 드셔야 됩니다. 스탠딩 워크, 저도 사실은 8년째 진료실에서 서서 진료를 하고 있어요. 앉아서 일을 했을 때만 해도 목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근데 스탠딩 워크를 하고 나서부터는 목 아픈 게 없어졌어요. 척추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필한방병원 대전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 전국에 많이 있지만 본원이 대전입니다. 저는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입니다. 한방재활의학과. 한방재활의학과는 척추관절, 비수술적으로 어떻게 척추관절을 보존치료로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좀 특이하게도 한국에서뿐이 아니라 미국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봉사나 의료생활을 하다가 10년 전에 한국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척추관절 비수술 치료를 하고 있는 윤재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관절통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관절통이라고 하는 건요, 되게 넓은 의미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관절통. 관절이 아픈 걸 관절 통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관절이 아픈 첫 번째 가장 흔한 게 뭘까요? 바로 근육과 인대 손상이죠.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반복적인 일을 많이 해서, 작업을 많이 해서 근육과 인대가 관절 주위에 있는 근육과 인대 손상했을 때 관절통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관절염이죠. 관절염은 뭐예요? 말 그대로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관절 주변에 있는 연골이라든지 관절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거나 반복적인 압력, 외상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관절염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닳아가지고. 그거는 좀 근육통보다는 조금 더 좀 난이도가 있겠죠. 치료하는데. 그리고 뭐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골절이라든지 탈구라든지 그런 것들도 관절통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좀 난치병들이 있죠. 우리가 루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라고 하죠. 루마토이드 관절염이라든지 대사성 질환, 통풍 이런 것들도 관절통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노화와 관절 통증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게 되면 첫 번째로 근육량이 감소하죠. 보통 이제 한 30살 이후부터 매년 1%씩 근육이 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가 80세가 되면 거의 젊었을 때 근육량의 반이 빠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또 뭐가 늘어나요? 지방이 늘어나죠. 특히 복부 비만.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늘어나고 근육량은 감소되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무릎이나 허리에 있는 디스크라든지 무릎 관절에 있는 연골들이 하중을 많이 받게 돼서 그게 많이 닳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통증이 많이 나타나고요. 반복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일을 평생 하잖아요. 직업적으로. 대부분의 직업이 뭐예요? 지금도 우리가 앉아서 대화하잖아요. 앉아있는 직업. 의자병이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이제 앉아있는 습관. 그게 허리나 관절이 너무 안 좋아요. 앉아있는 게 서 있는 것보다 허리 압력이 2~3배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디스크의 퇴행성이 좀 빨리 진행되겠죠. 그런 문제들. 나이가 들면서 계속 오랫동안 앉아있는 습관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운동도 여러분들 운동도 뭐 다양한 운동이 있지만 재미있는 운동이 뭘까요? 걷기 운동, 수영 이런 건 뭐예요? 다 양측성 운동이죠. 재미있는 운동은 뭐예요? 편측성 운동, 균형 잡는 운동, 배드민턴, 볼링, 골프. 근데 재미는 있지만 한쪽 방향을 말씀드리면 잘 다치죠. 그런 운동들, 과도한 운동에 의해서 그래서 많은 관절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가 오면 무릎이 쑤신다는 건 과학적으로 연관이 있나요? 그런 질문 많이들 해요. 네, 많이들 하는데 정확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비가 온다는 거는 어떻게 돼요? 기온이 낮아진다는 거죠. 기온이 낮아지면 근육이나 인대가 강직이 되겠죠. 그러면 혈류의 흐름이 어때요? 느려지죠. 강직되니까. 그러면은 관절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통증이나 뻣뻣함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비가 오고 쌀쌀해진다는 거면요. 기압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관절 내 압력이 반대로 증가가 돼요. 바깥 기압이 저기압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관절이 팽창하면서 주변에 있는 활막을 자극을 하죠. 그럼 활막이 팽창하고 자극되면 주변의 신경들이 또 자극을 받아가서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 올 것 같다, 빨래 걷어라, 뭐 옛날 선전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게 다 이제 저기압,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올 것 같으면 어르신들, 평상시에 관절이 안 좋은 사람들은 관절 내압 압력이 증가되는 느낌 때문에 통증이 점점 오고 뻣뻣해지니까 날씨도 추워지고 하니까 미리 일기예보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관절통을 예방하는 식습관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노년이 들수록 잘 드셔야 됩니다. 좋은 거 드셔야 돼요. 대충 뭐 젊은 사람들처럼 편의점에서 대충 때운다든지 뭐 밀가루 음식, 뭐 떡볶이 뭐 이런 거 자주 드시면 안 되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건강한 음식, 야채라든지 고기 이런 것들 잘 드시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뼈를 구성하는 성분이 뭐예요? 칼슘하고 비타민 D죠. 그리고 관절염이잖아요. 관절염증을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을 저는 추천합니다.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칼슘 같은 경우는요, 유제품, 뭐 요거트라든지 우유라든지 뭐 치즈 이런 데에 뭐 풍부하게 다 아시는 거죠. 또 비타민 D는 뭐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비타민 D는 아무래도 버섯 이런 제품들에 많이 들어있고요. 오메가3 지방산도요, 등푸른 생선이 또 많고, 그 호두라든지 올리브유 이런 데 풍부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드시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골고루 식단들을 좋은 식품군으로 많이 구성해서 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관절 주사란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있나요? 저도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보잖아요, 병원에서. 그러면 환자분들이 차트에 무슨 치료 받았다 보면 꼭 연골주사, 뼈주사 이런 거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나이가 많으신 젊은 사람들은 안 맞아요. 연골주사는 또 뭐냐? 여러분, 히알루론산이라고 해서 계란 흰자 성분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갱년기 이후에 아무래도 관절 윤활력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분을 무릎에다가 주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엔진에 엔진오일 넣는 것처럼 무릎 주변에 있는 윤활력이 부족했을 때 히알루론산 넣어주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을 줄이게 하고 또 소염작용이 있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연골주사고요. 연골주사는 그래서 뭐 자주 맞아도 큰 부작용이 없어요. 또 하나 많이 맞는 게 이제 뼈주사. 뼈주사는 스테로이드 계통이에요. 스테로이드 계통. 강력한 항염증 작용 하겠죠. 통증을 많이 줄여주긴 해요. 하지만 부작용이 심해. 아무래도 뭐 혈당을 높인다든지 몸을 붓게 만든다든지, 심하면 뼈 조직의 괴사까지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맞는 게 좋긴 한데, 꼭 맞더라도, 너무 통증 심해 맞더라도 한두 번 이 정도 선에 끝내는 게 좋습니다. 관절 주사 대신 관절통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법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이다 보니까 제가 많이 하는 거는요, 추나, 침, 한약 뭐 이런 건데요. 추나라는 건 뭐냐면 교정하는 거예요. 척추나 관절을 교정을 해서 밸런스, 균형이 틀어져 있는 것을 다시 균형감 있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관절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그리고 쪼그라든 것을 좀 이완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관절면을 열어주는 치료가 바로 추나 치료고요. 그리고 침 치료는 관절 주변에 있는 인대나 근육들이 경직됐을 때 침을 놔주게 되면 부드러워져요. 통증 완화에는 추나나 침 치료가 상당히 좋고요. 한약 중에서도 다양한 관절통이나 허리 디스크에 쓰는 한약들도 많이 있죠. 경험상 저희들이 예전부터 동의보험에서 많이 약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 증상에 쓰는 약들도 많이 있고요. 뭐 물리치료도 하잖아, 한의원 가면. 병원에서도 하지만 그것들이 전기 자극이나 이런 것들이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그리고 찜질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결국엔 운동이죠. 운동. 아무리 치료를 많이 받아도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다시 재발해요. 그래서 근육이 빠지지 않게끔, 그래서 근육이 너무 단단해도 안 되지만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칭과 근육 강화를 통해서 근육의 유연성과 강도를 항상 유지하는 게 관절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스탠딩 워크란 무엇인가요? 자, 스탠딩 워크. 영어로 써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게 뭔가 할 텐데요. 스탠딩은 이제 서다, 워크는 일한다는 뜻이에요. 서서 일한다. 네, 서서 일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벌써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채널 A 나는 몸신이다에서 1시간 동안 제가 방송 출연해서 이게 왜 좋은지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도 사실은 8년째 진료실에서 서서 진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들어오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의사가 서 있으니까. 근데 왜 서 있어야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척추 관절 질환의 원인은 자세와 습관이거든요. 근데 제일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거예요. 환자들한테 제가 정말 귀가 닳도록 하는 얘기가 오래 앉아 있지 마세요. 오래 앉아 있지 마세요. 그런데 정작 진료실에서 저는 앉아서 얘기하네. 그럼 환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본인도 맨날 앉아서 진료하면서 나보고 앉지 말래 오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피란방병원을 오픈하면서 그 순간부터 벌써 8년째 서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스탠딩 워크에서 스탠딩 워크라고 하는데, 왜 스탠딩 워크가 왜 좋은지는 이미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이 됐고요. 저도 사실은 앉아서 일을 했을 때만 해도 목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근데 스탠딩 워크를 하고 나서부터는 목 아픈 게 없어졌어요. 목이 너무 통증이 심해서 사실은 지금 내가 넥타이 매고 있잖아요. 넥타이를 매는 것조차도 버거웠어요. 뭔가 조이는 느낌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리고 자세도 옛날에 이렇게 꾸부정했고, 지금은 서서 일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못 일해요. 서서 일하면 당연히 어깨에 펴지고 이렇게 일하기 때문에 서서 일하면 아무래도 일자목도 개선이 되고 거북목도 개선되고 라운드 숄더도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하체 건강에도 좋겠죠. 그죠? 하지만 서서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서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로 일단은 오래 서 있으면요 힘들어. 저는 오래 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익숙하지만, 하체 근력 운동들 평상시 많이 하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운동화를 신으셔야 돼요. 그리고 바닥에다가 푹신푹신한 매트를 깔으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를 해놓고요. 서 있을 때는 똑바로 짝다리 짚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발을요 살짝 바깥으로 살짝 벌리고, 그리고 뒤에서부터 어깨, 그리고 고관절, 무릎 선이 일직선이 되게 반드시 쓰고, 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쭉 빼고 이렇게 내목 이렇게 안 되겠죠? 배에 힘을 꽉
줘줘야지만 이 허리에 C자컵이 형성이 돼. 배에 힘을 꽉 주고. 그렇게 서 있때 중요한 건 또 뭐예요? 책상 높이. 서 있는데 어떻게 높이, 어떤 정도의 높이냐? 내가 서서 팔을 딱 놨을 때 이 앞에 있는 전완부가 책상 위에 다 올라가면서 이 팔꿈치가 책상에서 5cm 정도 그 이상 뜨지 않게끔 5cm로 살짝 뜨는 상태 이 정도. 모니터는 눈 높이 정도.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서서 근무를 하는 게 척추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스탠딩 워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은 무엇인가요? 네, 스탠딩 워크의 장점은 또 서서 수시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종아리 펌핑 운동입니다. 여러분, 종아리는요, 제2의 심장입니다.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이 빠지면 짜주는 힘, 혈액을 짜주는 힘이 약해져가지고 심장으로 혈액이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다리가 많이 붓고 심장도 약해져요. 종아리, 허벅지를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이왕 서 있는 거 운동을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아리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펌핑 어떻게 하냐면요. 서서 간단해요. 발 전체를 이게 발이라고 하면은 발가락 전체에다 힘을 주고 쭉 쓰는 거예요. 그럼 종아리가 힘이 들어가겠죠? 5초 정도.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 쪽에 힘을 주고 또 종아리를 힘을 준 상태, 뒤꿈치 든 상태에 또 이렇게 옮겨주는 거 5초 정도. 그 다음에 새끼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해서 5초 정도. 이렇게 총 15초 정도를 뒤꿈치를 들고 종아리 힘을 주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수시로 하시면 좋아요. 수시로. 서 있는 동안 수시로. 그러면 종아리도 시원해지고 근육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종아리 펌핑 운동입니다.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번에 이제 책을 출간했는데요. 책 제목이 초관절 자세력입니다. 제목이 좀 너무 재밌죠? 초관절 자세력. 쉽게 얘기해서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척추 관절을 위해서는. 자세. 허리 통증 유발하는 제일 첫 번째 원인은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바닥. 바닥에 양반다리하고 앉아있는 거. 바닥생활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식당들이 바닥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한 식당들이 점점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허리라든지 고관절이라든지 이런 무릎에 너무 바닥 생활이 안 좋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금 주면서까지 개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바닥에 앉아 있으면 허리를 어떻게 하고 앉아요? 대부분 다 이렇게 하고 앉아 있죠. 그러면은 정상적인 허리의 이 C자 커브 전만 각도가 없어져요. 뒤로 이렇게 꺼져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다 이완전히 늘어져요. 강화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디스크도 뒤로 밀리게 되고 그래서 바닥에 앉아 있는 자세가 제일 안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거.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거 어떻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리의 압력이 두세 배 증가가 되겠죠. 근데 의자 앉아서 더 안 좋은 자세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앉아 있는 거. 핸드폰 여기 있네. 이렇게 다들 앉아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허리에 가해질 압력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하고 있죠. 지하철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공원 벤치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허리가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습관과 자세로 인해서 결국엔 허리의 건강이 안 좋아진다. 또 여자분들은요, 이거. 많이 하시죠? 다리 꼬는 자세. 골반 다 틀어집니다. 골반은요, 우리 몸에서 대들보예요, 대들보. 그리고 척추는 바로 기둥, 대들보가 받쳐있는 바로 기둥이 척추인데 대들보가 틀어지면 기둥도 같이 틀어진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리 꼬는 자세 많이 하시죠. 이런 안 좋은 습관과 자세가 결국에는 허리 건강에 좋지가 않다는 거. 또 두 번째는요. 잘못된 운동법. 운동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여러분들 건강에 좋은 운동은요. 양측성 운동입니다. 뭐 수영이나 걷기 운동이나 이런 등산이나 이런 것들이 재미는 없지만 양측성 운동이 양쪽에 있는 근육을 골고루 발달시키는 좋은 운동인데 여러분들 보면 골프 치면 허리에 좋다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죠. 왜? 허리를 쓰니까. 허리 근력이 강화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사실은 수많은 PGA, LPGA 선수들을 미국에서 많이 치료했거든요. 그 사람들 공통점은 다 허리가 아프다. 왜냐? 계속 한쪽으로만 쓰니까 이게 허리에 좋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골프장에 가서 걷는 거는 좋죠. 근데 다 걸어요? 카트 타죠, 우리나라는. 다 카트 타고 앉아있다가 나가서 또 휘두르고 또 카트 타고 앉아있다가 나가서 휘두르고 이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허리가. 그래서 대부분 골프 선수들도 허리 통증이 고질병이다. 이런 편측 운동들은 여러분들 허리를 망가뜨리는 주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허리를 삐끗한 것과 디스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허리가 삐끗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염좌라고요. 염좌. 한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좌섬염좌라고 하는데 공기가 뻥 치는 것처럼 허리에 윽 하는 통증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건데 이건 근육통입니다. 근데 통증이 너무너무 심한 경우는 정말 119 타고 오세요. 119 타고 오셔. 그래서 병원에서 이 염좌 환자를 잘 고치면 명의 소리 들어요. 명의 소리 듭니다. 왜냐면 119 타고 왔는데 걸어서 나가거든. 저희들이 디스크 환자하고 염좌 환자는 전문가들 감별을 쉽게 해요. 뭐 여러분들도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일단 염좌는요, 허리가 통증이 극심하지만 다리 증상이 없어요.
왜? 신경이 눌리는 게 아니라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이 긴장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통증이 급성으로 오지만 다리를 올려보세요. 그러면 다리는 잘 올라가요. 한쪽 다리씩은. 근데 두 다리 올려보세요. 그러면 두 다리는 안 올라가. 왜냐면 근육이 너무 긴장되고 해가지고 근육이 꿈쩍도 안 움직이는데 두 다리 동시에 안 되는 거야. 근데 한쪽 다리는 올려보세요 하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본인이 못 올려도 의사가 쭉 올리면은 통증이 심하지 않게끔 올라가요. 이게 바로 염좌 환자고요. 빠르게 통증도 줄어들겠죠? 근데 디스크 환자는요. 지금 디스크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디스크라는 거는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구조물이에요. 디스크는요. 이 안에 섬유륜과 충격을 완화해주는 수액이라는 젤리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수액이 이 섬유륜을 찍고 나가는 거를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와서 바로 뒤쪽에 있는 신경을 누르는 거죠. 근데 허리에서 이 신경은 어디로 내려가요? 다리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디스크 환자들은 허리 통증도 있지만 점점 다리 통증이 심해져. 그래서 다리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오른쪽 다리가 저리다. 이런 사람들이 다리 올려보세요 하면 다리가 안 올라가. 왼쪽은 잘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119에 실려왔어도 디스크 환자는 한쪽 다리가 잘 안 올라간다. 그리고 운동신경이 심하게 손상된 환자 같은 경우는 발목이 젖혀지지를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풋드랍이라고 해서 응급수술이 필요할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염좌 환자는 하지 증상이 없다는 거. 근데 디스크 환자는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가 점점 저리기 시작한다는 거. 그런 감별점이 있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염좌는 근육의 문제고 디스크는 안에 있는 수액이 추간판을 찍고서 나와서 신경 누르는 추간판 탈출증을 정확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질환이다. 신경이 눌려 상처가 나서 다리가 저린 것을 특징적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통증을 예방할 수 있나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신경이 눌려있는 경우에는요. 신경이란 건 되게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손상이 많이 되면은 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성 디스크로 인해서 통증이 심한 사람들은 일단 안정입니다. 왜냐? 진통제 맞거나 마취를 한 상태에서 또 무리하게 일을 하면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풋드랍, 발목에 힘이 빠지는 통증이 없더라도 발목에 힘이 점점 빠져서 결국에는 발목이 젖혀지지 않는 장애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디스크 환자들은 안정을 취하는 게 기본이고요. 똑같이 급성으로 통증이 심하게 왔다가 하더라도 일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육통, 염좌 환자들은 스트레칭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파도 보행기를 잡고 아니면 책상을 잡고 제자리 걸음을 해줘야 돼요. 통증은 심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종아리에 쥐 나면 어때요? 못 일어나죠? 너무 막 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아파서 소리도 지르고 그것처럼 허리에 쥐가 났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사람 보고 걸으라고? 힘들죠. 그래서 이제 옆에서 부축해서 하나씩 발을 뛰게 걷는다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살살 시켜서 근육을 좀 풀어주면 좀 빠르게 통증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급성으로 왔을 때랑 염좌가 왔을 때는 이게 약간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무조건 디스크가 급성으로 와서 추간판 탈출증이 왔다. 그때는 일단은 안정이 기본입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 오세요. 환자분들이 MRI 들고 디스크가 터졌다는데 수술하라는데 수술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사실 교과서적으로 학교 다니면서 저희들이 의사나 한의사나 똑같이 배워요. 디스크가 터졌어도 일단은 보존 치료가 우선이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보존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술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냐면 근력 저하나 감각 장애가 왔을 때. 자, 신경에는요, 운동신경이 있고 감각신경이 있죠. 그래서 감각신경이 심하게 손상되면 마비감이 오고요. 다리를 만져봐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운동신경이 손상되면 어때요? 발목을 까딱까딱 움직이는 게 잘 안 되죠. 그리고 근육의 위축이 오고. 그렇게 장애가 오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겠죠. 근데 요즘은 그런 분들이 진짜 없어요. 예전에는 아프면 주사를 맞다든지 진통제를 강하게 먹고 나서 계속 일을 해요. 참고서.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감각장애나 근력저하가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분들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디스크가 터졌다. 근데 통증이 심하고 다리가 저린다. 통증만 있다. 이거는요. 수술을 꼭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통증이 생겼지 하는 병의 원인을 생각해서 하나씩 제거하다 보면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서 대부분의 통증은 잡힙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술을 고려하지 말고 한 3개월 정도까지 보존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보존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증가해서 일상생활에 불과해서 좀 삶의 퀄리티가 떨어진다.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 상의를 해서 수술을 결정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건 장애가 오는 경우 수술하겠지만 그 외적인 경우 대부분 95% 이상의 경우에는 수술 없이 디스크가 파열돼도 치료가 대부분 됩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 후 재발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경험상 저도 이제 디스크가 재발되는 사람을 많이 보거든요. 일단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스크 안에는 수액이란 게 있잖아요. 이 수액이 바깥에 있는 섬유륜을 찍고서 나오는 게 추간판 탈추층이에요. 터져가지고 흘러서 신경을 누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수술을 하느냐? 나온 수액을 제거를 해요. 근데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수액이 안에 있는 수액량도 많이 적어지고 그리고 섬유도 찢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액을 싸고 있는 섬이 찢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거를 수술을 한다고 해서 이게 정상처럼 되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 부분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오래 앉아있고 일상생활에서 또 안에 수액이 또 찢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 디스크가 이제 탈출했을 경우에 라미나액토미라고 해서 추궁을 절제하는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근데 또 재발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척추융합술이라고 해서 핀을 박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디스크가 파열됐다고 해서 처음부터 수술을 고려하지 말고 디스크 수액이 흘러나와도요. 이게 사실은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녹는다고요. 전체 디스크가 터진 환자들의 한 60% 정도는 이게 흡수가 돼요. 그리고 40% 정도는 몸이 적응을 합니다. 우리 몸은요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가시에 찔려도 어때요? 관리 잘하면 가시를 안 빼도 섬유화 반응이 있으면서 안 아프잖아요. 마찬가지로 디스크가 터져서 딱딱하게 굳어서 신경을 누르고 있어도 몸이 적응하면 통증이 없어요. 적응이 안 돼서 몸을 막 함부로 하고 적응을 하기 전에 몸을 함부로 해서 신경 손상이 많이 진행이 되면 그때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MRI 딱 찍었는데 디스크가 터져서 심하게 나와서 딱딱하게 굳어서 신경 누르고 있는데 환자는 증상이 별로 없어. 괜찮으세요? 그러면 괜찮은데요? 이게 뭐예요? 이런 분들 많아요. 잘 몸이 적응한 거예요. 그런 분들을 MRI만 보고 수술해야 돼요? 허리가 좀 아프다고? 수술 적응증이 없으면 수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디스크는 언제든지 수술해도 또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보존 치료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수술 안 해도 흡수되는 경우가 60%다. 그리고 40%는 몸이 잘 적응한다. 그리고 근력 저하나 감각 장애가 진행이 많이 되면 그때 수술을 고려해도 늦지 않다. 이거 꼭 명심하세요. 허리 통증을 관리하는 방법 혹은 대처법이 있나요? 허리 통증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급성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인성 통증이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리가 저리지 않고 허리만 아프다. 그러면은 허리를요 스트레칭하는 게 좋습니다.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동영상처럼 똑바로 누우셔서 한쪽 다리를 올리시고 천천히 반대 방향으로 쭉 허리를 돌려서 비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 주변에 있는 요방형근이라든지 그죠? 척추 기립근이 이완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한 5초 정도 쭉 늘려주시고 반대쪽 다리를 들어서 또 반대반 쭉 돌려서 허리를 비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 5초 정도. 이렇게 해서 허리 주변 근육을 스트레칭해주는. 그런 것들을 집에서 급성 통증일 때는 다리 저림이 없고 허리 통증만 있다. 그런 것들도 좀 해보시고 벽을 잡고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자꾸 허리 주변에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밸런스를 잡아주는 그런 운동을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만성적으로 나는 계속 허리가 아파 이런 사람들 있죠. 이건 뭐냐면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엑스레이나 MRI 찍어보면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있어요. 디스크 퇴행성 변화가 뭐냐면 디스크 안에 있는 수액이요. 나이가 들어서 퇴행 어쩔 수 없잖아요. 다 빠져나가서 까맣게 보여요. MRI에서. 퇴행된 거예요. 충격 흡수력이 떨어져. 척추도 뒤에 관절이 있어요. 뒤에 있다고 해서 후관절이 있는데 그래서 척추는요. 디스크라는 큰 관절과 뒤에 있는 조그만 후관절 두 개가 삼각형 구조로 충격을 흡수해주는데 나이가 점점점 들면서 관절이 퇴행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허리가 뻣뻣한 거예요. 일어나면 또 이렇게 움직이면 부드러워지고 그럼 내가 허리도 이제 관절염이 왔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뭘 해야 돼요? 근력 강화 운동. 급성으로 갑자기 통증이 오는 게 아니라 만성적으로 허리가 뻣뻣하고 안 좋으신 분들은 앉았다 일어났다 아프고 이런 사람들은 허리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운동은 사냥개 운동. 사냥개 운동이 뭐냐면 우리가 네 발 달린 동물들이 이렇게 걷을 때 이렇게 손이 가면 같이 발이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엎드려서 자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엎드려서 오른발을 딱 들어주면 반대로 왼 다리 뒤로 뻗는 거예요. 그 상태로 버티시는 거죠. 10초, 15초 쭉 버티시면 허리 주변에 있는 척추 기립근이 강화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반대쪽 팔을 올리고 반대쪽 다리를 뻗고 그렇게 해서 척추 주변에 있는 기립근들. 제가 알려드린 이런 운동법은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이지만 여러분들도 많은 운동법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척추 주변에 있는 코어 근육, 기립근을 강화하는 운동하시는 것이 만성 통증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자, 방석 등에 앉을 때 그나마 좋은 자세는 무엇인가요? 굳이 바닥에 앉아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어디 식당을 갔는데 아니면 초대를 받았는데 바닥에 앉아야 된다. 그러면요. 방석을 이용하세요.
방석을 하나만 깔지 마시고 방석 2장 정도를 좀 폭에서 좀 높이에서 그거를 엉덩이에 이제 방석을 깔고 다리는 양반자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방석 위에 다 발을 올려놓지 마시고 엉덩이 쪽 부분만 방석을 깔고 다리를 방석 바깥으로 내놓으면 엉덩이 쪽이 좀 올라가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허리가 펴져요. 그렇게 좀 앉아있는 게 척추 건강에 좋고요. 자, 의자는 어떤 의자를 사야 되나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의자는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의자는 안 돼요. 이런 의자 안 되는데 어떤 의자가 좋냐? 일단은 헤드레스트, 머리 딱 됐을 때 기대는 거 있죠? 헤드레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팔 거리 높이가 적당하게 이렇게 좀 나와 있어야 돼요. 잡을 수 있는 게. 왜냐? 헤드레스트가 있어야지만 머리 무게를 분산시켜주는 거예요. 팔걸이가 있어야지만 팔이 또 이 몸무게를 옆으로 분산시켜줘요. 그리고 그러면 등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등도 기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자 앉을 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장님처럼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니까 결국 허리가 일자허리가 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쿠션을 등 쪽에 딱 대주시면 허리에 C커버가 생기겠죠? 그런 의자가 중요하고요. 또 의자 높이도 중요하겠죠. 의자 높이도 의자가 너무 높이가 낮아가지고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있는 게 무릎 건강에 안 좋거든요. 무릎을 90도 이상 구부리는 게. 그래서 의자도 적절한 높이를 맞춰서 앉는 게 중요합니다.